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수많은 중장년층 귀농 실패 사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은 평화로운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복잡하고 더 피곤한 인간관계의 전쟁터입니다. 아, 이거 내가 미쳤지. 왜 하필 이 마을을 골랐을까? 여러분도 이 후회를 딱 1년 만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귀농 상담하러 온 분들 중 70%가 처음엔 자연에서 힐링을 꿈꿨지만 현실은 하루 종일 잡초만 뽑고 알 수 없는 마을 해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짐을 쌌습니다. 오늘 영상 40대부터 60대까지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마을 유형 5가지를 제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내려가면 힘들게 모은 퇴직금 1년 안에 다 날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값 싸다고 덜컥 샀다가 사람이 못 들어가 버려진 집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 근처니까 정착이 쉽겠지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골에서 고향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지였습니다. 왜냐? 내가 알던 30년 전 고향이 아닙니다. 마을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향 친구? 이젠 그들의 부모님이 주축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오랜만에 나타난 외지인이 아니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감시 대상이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아무 걔네 아들딸이 이렇다더라 하고 동네 전체에 퍼집니다. 차라리 완전히 낯선 곳에서 내 과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이웃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고향 근처는 정착의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촘촘한 감시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치 좋은 곳이면 무조건 좋다는 로망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저도 산자락 아래 그림 같은 풍경에 홀딱 반해 계약을 추진했던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공기 맑고 뷰는 끝내주죠. 그런데 그 산 때문에 햇볕이 덜 들고 겨울엔 진입로가 얼어붙습니다. 봄에는 산짐승이 내려오고 장마철에는 물길이 집 앞을 덮칩니다. 그분 매년 봄마다 진입로가 잠겨서 차를 못 썼어요. 결국 1년 만에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시골은 풍경 감상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까지 차로 10분 이내가 기본 조건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그림 같은 풍경을 쫓으면 고립된 생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 집값이 싸니까 일단 사두자는 생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싼 집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습기, 배수, 등기상 숨겨진 문제. 특히 제가 봤던 최악의 사례는 이겁니다. 시골 빈집이 너무 싸서 덜컥 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가 옆집 땅 주인의 사유지였던 겁니다. 결국 땅 주인이 통행을 막아버렸고 그 집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무리 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건 집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문제없는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물론이고 배수는 잘 되는지 도로권은 명확한지 싼 집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없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함정입니다. 이웃이 가까워야 안심된다는 도시적 사고방식. 시골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골에서는 거리가 곧 평화입니다. 담 하나, 논 하나 정도 사이를 두고 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 벽 하나 사이로 붙은 전원주택 단지. 처음엔 반가웠던 이웃이 밤마다 들리는 소음, 사생활 침해 문제로 1년 안에 가장 불편한 존재로 바뀝니다. 사소한 것도 간섭하고 내 삶이 노출됩니다. 시골에 내려온 진짜 이유, 여유를 원하신다면 이웃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여유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을 분위기는 가서 살아보면 알겠지. 이게 수많은 귀농 실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시골 마을은 처음에는 다 친절합니다.
우리 마을로 오세요. 반겨주죠. 하지만 정착 후에는 달라집니다. 바로 돈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마을 행사비, 회비, 발전기금, 마을마다 이 부담의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연 5만 원으로 끝나지만 어떤 곳은 100만 원 넘게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외지인과 토박이 간의 갈등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을 사기 전 최소 이틀은 그 마을에 머물러 보세요. 펜션을 잡든 민박을 하든 꼭 이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1.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 2. 회관 주변의 분위기. 3. 마을의 소리. 결국 기농기촌의 성공은 어디서 살까가 아니라 이곳의 리듬에 내가 맞출 수 있을까에 달려 있습니다. 시골은 도시보다 느리지만 관계는 더 가깝고 섬세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최소 3개월이라도 임시로 살아보면서 내가 이 생활 리듬에 맞는 사람인지,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있을지 충분히 느껴보셔야 합니다. 조급함이야말로 기농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마을 유형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원 생활은 성공 확률이 50% 이상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시골에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전원주택 관리의 진짜 고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